입체 도형에서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인데 입체 도형에서 최단 경로는 일단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도착점까지 가는 경로 중에서 특이한 점들이 있어.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뭔가 경로가 꺾어졌거나 경로들이 어디선가 좀 부족하거나 그런 특이한 점들을 기준으로 중간중간 검문소를 세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점이 제일 특이하잖아. 일단 꺾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검문소 하나 세우고 또 이 점과 비슷하게 특이한 점은 여기가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이 특이점들을 기준으로 진행 방향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진행 방향이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걔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경로에 또 특이점들을 또 세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네 점이 입체 도형에서 네 점이 검문소가 될 수 있는 후보지인 거야. 자, 그래서 편의상 여기를 1번 지역,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4번이라고 해볼게. 자, 우리가 최단 경로를 셀 수 있는 건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A에서 1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도 있고 A에서 2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3번을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4번을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어. 자, 이렇게 네 점을 반드시 지나지 않고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최단 경로 검문소를 세우는 점을 이렇게 네 점만 잡아야 되나요? 여기 이렇게 잡을 수는 없나요? 괜찮아. 그런데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지. 그렇기 때문에 검문소를 최소한으로 세우면서 제일 효율적으로 그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네 군데가 제일 적은 검문소를 세우면서도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야. 자, 일단 1번 경우를 거쳐가는 경우를 보자고. A에서 1번까지 가려면 위로 하나 올라가지. 자, 위로 하나 올라가고 뒤로 하나 넘어가고요. 옆으로 2개 갈 거야. 그래서 총 4번을 움직이는데 4번을 움직이는데 그거 중에서 옆으로 가는 2개는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2팩으로 나누면 얘는 이렇게 해서 1번까지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서 B까지 가야지. 1에서 B까지 가는 건 이렇게 위로 하나 가는 거, 중간을 거쳐 가는 거, 맨 밑으로 가는 거 3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곱하기 3을 하게 돼서 얘는 총 36가지가 등장해. 자, A에서 2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는 A에서 2까지 가려면 위로 하나, 옆으로 하나, 둘, 3칸을 가니까 전체적으로 4팩을 위로 옆으로 가는 3팩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2번에서 B까지 가는 건 밑으로 돌아가는 경우, 중간을 거쳐가는 경우, 위로 가는 경우 3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얘는 총 12가지가 나와. 자, 이제 A에서 3번을 거쳐가는 경우를 보자고. 3번은 바닥에 있으니까 바닥에서 위로 가는 경우, 중간을 거쳐가는 경우, 옆을 거쳐가는 경우에서 3까지 가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3번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위로 하나 올라가고, 위로 하나 올라가고, 뒤로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옆으로 2개 갈 거야. 그래서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옆으로 2개 가는 게 공통이니까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경로 중에 특이하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3번까지 와서 위로 먼저 가는 경우, 위로 먼저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어쨌건 3번에서 1번을 거쳐가는 경우는 이미 여기서 한번 카운트가 됐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3번을 거치는 경우에서는 3번에서 1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 경우에서 3에서 1 갔다가 2번 갔다가 3이 아니고 A죠. A에서 3번 먼저 갔다가 3번 먼저 갔다가 1번 갔다가 그 다음에 B로 가는 경우를 빼줘야 돼. 이미 앞에 한번 카운트 했기 때문에 그래. 자, A에서 3번까지 가는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3가지가 있고 3에서
2번까지, 2번이 아니고 1번이네요. 3에서 1번까지 가는 경우는, 3에서 1번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 또 1번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옆으로 하나, 세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야 됩니다. 그렇게 빼주시면 저게 총 27가지가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4번을 거쳐가는 경우도 보면 일단 A에서 4번까지는 그냥 쭉 직선으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4번에서 B번까지 가는 경우는 옆으로 하나, 뒤로 두 개, 위로 하나 올라가야 되니까 전체 네 가지 경우가 있고, 네 가지 경로가 있고, 그 중에 뒤로 가는 건 두 번 나왔으니까 2팩으로 나누면 될 거야. 자, 그래서 4번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저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서 4번까지 먼저 갔다가, 거기서 2번을 거쳐서 그 뒤에 B까지 가는 경우는 이건 여기서 한번 카운트가 됐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또 뺄 거야. A에서 4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4에서 2번까지 올라가는 경우 또 한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밑으로 가는 경우, 중간으로 가는 경우, 위로 올라가는 경우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뺄 거야. 그러면 얘는 4팩을 2팩으로 나누고 거기서 세 가지를 빼니까 얘가 9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36가지, 12가지, 27가지, 9가지를 다 더하면 전체 총 84가지 경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A에서 B까지 가는 진행 방향과 대각선으로 끊어서 검문소를 세운다고 생각하면 돼. 제일 적은 수의 검문소를 세우면서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 곳은 보통 특이점이 온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4개 검문소를 세우고 각각 1번을 거쳐가는 경우, 2번 거쳐가는 경우, 3번 거치는 경우, 4번 거쳐가는 경우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아까 3번을 거쳐가는 경우는 A에서 3번 거쳐서 1번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 이건 앞에 여기서 한번 카운트가 됐었을 테니까 그걸 빼준다. 그래서 앞에서 카운트했던 것들을 빼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것들만 좀 잘 감안하시면 정확하게 계산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